예, 이렇게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이제 확률 모델링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베리어블 스플릿을 확률 모델링 관점에서 이제 베리어블 스플릿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일을 하였죠. 근데 특정한 베리어블 스플릿 구조를 이렇게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하니까 여기 뭐 기억나시겠지만 XA는 여기 있고 XP는 여기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만 있었죠. 만약에 베리어블 스플릿을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이런 구조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1은 뭐 자기 스스로 결정할 것인 거고요. 샘플링 될 것이고 X1과 X2를 결정하기 위해선 X1이 꼭 필요할 것이고요. X3가 필요하면 X1과 X2 둘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X4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1, X2, X3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정보량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뭘 가정합니까? 뭐 마코브 프로퍼티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모델의 복잡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모델의 복잡도는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픽셀 하나하나 이미지에 픽셀 하나하나 더 넣는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더 많이 넣어야 되니까 컨디셔널이 쭉 늘어나 있겠죠. 어떻게요? 컨디셔널이 여기서 보이는 것 마냥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컨디셔널이 많다니까 하나 샘플링 할 때 나중에는 정보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될 것이죠. 마코브 프로퍼티 같은 것들 가정을 하나 없앤 상황이 되니까 그럼 좋은 거라는 따지고 보면 더 좋을 수 있죠. 속도는 포기하고 복잡해서 싫어는 지지만 하지만 성능은 잠재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 왜? 더 많은 정보를 컨디션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글로우 모델이라는 뭐 그런 모델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성능이 좋았는데 지금 디퓨전 모델 이런 것처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기 다 픽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픽셀이겠죠? 이렇게 픽셀 드드드드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요거 처음에 요거는 참 아무런 의미 없는 픽셀이겠죠? 요거 하나 샘플링은 스스로 한다. 근데 다음에 요 샘플링 하려고 하면은 옆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샘플링 하려고 하면은 하나, 두 개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샘플링 하려고 하면 하나, 둘, 세 개 영향 이거 샘플링 하려면 또 영향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컨디셔널 샘플링 하나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이거에 어떻게 보면 저기 정확도는 또 많은 정보를 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직접 샘플링 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샘플링 해나가면 위에서부터 글자 쓰는 것 마냥 이렇게 나와요. 글자 쓰는 것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미지를 쭉 채워나가는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샘플링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어떤 것이냐?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는 겁니다. 오토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건 일반적인 통계학 수준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XT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XT를 만들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세타가 있다고 하면 X1에서부터 따라라라 XT-1까지 다 넣어주고 뭐 플러스 뭐 바이어스도 뭐 뭔가 모델링 있겠죠. 있겠다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 리그레션은 즉 X라고 하는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쓰던 것들을 스스로의 옛날 버전을 다시 쓰게 되니까 이 부분들을 요거를 우리는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말을 붙인 게 매우 자명하죠. 왜냐하면은 X1, X2라고 하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고 있으니까요. X3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즉 그래가지고 P에 XT라는 걸 샘플링하기 위해서 X1에서부터 T-1까지 이 정보를 다 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덴시티 모델을 여기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어떤 확률 모델의 덴시티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확률 모델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샘플링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likelihood evaluation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샘플링 과정입니다.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할 수 있죠. 샘플링 X를 G가 있는 상태에서 X를 샘플링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로 갈수록 즉 이게 샘플링 되는 여기가 샘플링 된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앞에 있는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 샘플링 하고 나서 노이즈 샘플이 이렇게 다음번 샘플링 할 때 다음번 노이즈에서 샘플링 된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된 것을 샘플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뭐 G21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플로우는 인버터블 할 것이기 때문에 X1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디터미니스틱한 펑션인 거죠. 디터미니스틱하죠. 이건 샘플링은 아닙니다. 하지만 G2는 샘플링이 되는 것이죠. G2는 샘플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 과정 자체는 이제 샘플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X2를 샘플링 하고자 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X1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G2를 샘플링하고 그것의 인버스를 취하면 X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X1, X2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고 G3를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인버스를 취하면 X3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제너레이션 과정들을 거쳐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퍼런스 과정들,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X가 주어져 있으면 즉 데이터 사이드에 X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요 방향이 요거는 샘플링과 인퍼런스 과정 거꾸로 되어 있죠.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오는 Gt인지 요쪽을 G2 쪽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X를 넣으면은 G21 그대로 나오고요. 이건 여기 있는 덴시티 모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좋겠습니까? X1이 있는 상태에서 X2를 샘플링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덴시티 모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X1, X2가 주어져 있으면 X3를 샘플링 해가지고 X3를 샘플링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G3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너레이션 과정과 인퍼런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여전히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커플링 플로우는 A, B로만 나왔잖아요. 두 개로만 나눴는데 이거는 어떻게 더 많이 하나, 둘, 세 개로 세 스텝으로 나눈 거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은 커플링 플로우의 확장된 버전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의 확장인 거죠? 베리어블 스플릿에서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스플릿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더더더 많이 스플릿되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 커플링으로 더 세세히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는 유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 가능하다는 것이죠.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인퍼런스 과정. 인퍼런스 과정을 봅시다. 인퍼런스 과정을 여기 있는 요 부분인 거죠. 인퍼런스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 X라는 데이터가 있다. 이것이 G2 어디에 가서 붙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X1, X1, X2, X1, X2, X3 이거 다 보면 어떻습니까? 요거 다 보면 이미 데이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입력치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 말인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얘도 패럴라이즈 가능해서 G1, G2, G3 모두 다 패럴라이즈 해가지고 샘플링 가능하더라. 그러므로 뭐가 된다? 패스트하더라. 그런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봅시다.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는 2스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살펴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는 X3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X3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X1, X2가 이미 있다고 합니다. X1, X2를 주어진 즉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X1, X2가 주어진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요거를 조금 지우고 봐야지 좀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X3를 샘플링 한다라고 해봅시다. X3를 샘플링 한다고 하면은 이게 쉽게 되나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앞에서의 G2 샘플인 거잖아요. G2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G2만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X3를 샘플링 한다고 했을 때 X1, X2를 알 수 있는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G2만 주어져 있으니까 G2는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고 G2이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F1은 인버스 가능하니까 X1은 계산 가능한 것이죠. 그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X1은 만들어졌고 드디어 X1을 여기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X1, G2는 주어진 상태이니까 G2도 있는 정보예요. X1은 위에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X1과 G2는 확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들어갔을 때 F 인버스는 계산할 수 있어서 X2도 확보 가능합니다. 또다시 X2가 확보된 X2를 넣고 X1을 넣고 G3는 여기는 G2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X3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X들을 샘플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1이 나와야지 2를 만들 수 있고 2가 나와야지 3를 만들 수 있죠. 즉 이거는 선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먼저 나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먼저 되고 이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세상에서 엔비디아 GPU를 타지 못하는 이 패러라이즈 안 되는 요 로직들은 어떻게 된다? 매우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에서 오래 걸리는 이유들을 이제 알아보았죠.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의 구조가 항상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항상 오래 걸리는 건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고 이게 슬로우하다고 그랬죠. 인퍼런스 프로세스는 요거는 패스트하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슬로우한 이유는 예를 들면 처음에 G2 기분인 상태여서 G2가 있는 상태에서 X 나오고 이 X가 또다시 여기서 쓰이고 여기서 또다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쓰여야 되니까 이걸 여러 번 콜해야 돼서 순차적으로 콜해야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의 인퍼런스 과정, 인퍼런스 프로세스는 X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F 펑션 타고 X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F 펑션, X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F 펑션 타서 G1, G2, G3를 가면 됐었으니까 훨씬 빨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제너레이션이 빠른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인퍼런스가 빠른 게 중요할까요? 뭐 시간은 흘러 이제 사실은 디퓨전 강의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디퓨전을 훨씬 하고 있죠. 근데 디퓨전을 또 제대로 알려고 하면 플로우를 알아야 되니까 뭐 플로우 강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미지를 만들어준 서비스 많다는 거죠. 뭐 소라니 뭐니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이런 거 쓰면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거 쓰면 이미지 나온다는 거죠. 이미지를 만드는 게 여기서 뭡니까? 이게 제너레이션, 이게 샘플링 과정인 거죠. 이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훨씬 더 요거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요게 일반 대중들이 쓰는, 유저들이 쓰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혹은 뭐 그런 모델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델러의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모델러의 관점에서 이 인퍼런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레이턴트 임베딩하고 뭐 샘플링하고 이게 따지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러닝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 돼 있다는 겁니다. 유저들한테는 손님인데 빠르게 서비스를 해야겠죠. 이게 슬로우한 게 패스트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는 GPU 엄청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이거 느리면 그거 돈으로 커버해. 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 패스트한 거는 좀 슬로우 해줘도 우리가 일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으니까 적어도 샘플링 과정도 훨씬 빨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인버스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라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인버스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는 여기는 F 펑션이라고 하는 것에 인버스 과정을 인버스를 정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지고 어떻게 될까요?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다 뭘로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는 F로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G2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2.1과 G2X1
G3, X1, X2 이게 섞여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오로지 G2로만 만들어져야 되니까 G1이 들어가면 X1이 나가줘야 되는 거고, G2, G2가 나오면은 X2가 나와야 되는 거고, G1, G2, G3가 들어가면 X3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어디는 이전에 썼던 인퍼런스 과정에서 인퍼런스 과정이 있는 요거죠. 인퍼런스 과정 요게 있는 것이 거꾸로 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인버스가 되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인퍼런스 과정은 좀 느려도 우리가 참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G2-1이 들어가면 X1이 나왔는데 이제 인퍼런스를 해야 되니까 X1이 들어가면 G2-1이 나오고, 이제 섞여 있죠. 여기가 이제 느려지는 이유가 되는 거, 시퀀셜 해줘야 되니까 G2-1과 앞에서 X2와 그다음에 앞에서 나온 G2-1이 합쳐져서 G2가 나오고, X3가 이제 데이터로 주어져 있으면 G1, G2 앞에서 이제 결정된 것들이 또 들어오면은 G3를 만드는 그런 FE 구조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요것의 정확히 인버스인 과정인 거예요. 여기 인버스인 과정이 되니까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G2로 바뀌고, G2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X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G2라고 바뀌어야 되고, 여기 X1, X2 컨디션 되어 있는 건 다 G1, G2 컨디션을 바꿨죠. G2가 되어 있는 거는 다 X라고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G2를 만들었지만 여기는 X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인버스 오토 리그레스의 플로우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샘플링이 빨라진 그런 구조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브섹션을 얘기한 데 있어가지고 이제 베이지안 차원에서의 확률 모델링 해석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PGM 차원에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은 뭘 할 수 있겠느냐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로그 PX가 있으면 이것에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엘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엘보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보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KL 다이버전스 따지고 보면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엘보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양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expectation은 어디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G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도 KL도 마찬가지로 Z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G를 만들 수 있으면 엘보를 샘플링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G 샘플링 어떻게 한다고요? G 샘플링 인퍼런스 프로세스에서 샘플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리겠죠. 뭐 그건 우리가 학습할 때 그렇게 느리게 하고 서비스할 때 빠르게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가야 되는 겁니다. VA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VA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만들지 않죠. X라고 하는 것이 다 인디펜던틀리 이 패스를 이제 타게 되고 G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여기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디펜던스를 만들어내니까 좀 더 복잡한 모델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G를 만들었던 여기서는 이런 프라이어티를 거쳐가지고 시퀀셜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고, QG by X에서 샘플링되는 요 G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능은 어떨까요? 프로펄리 트레이닝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VA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성능이 높겠죠. 인버스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가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확률 모델이 조금 더 컴플렉스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복잡하다는 게 항상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트레이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능을 얘기하려고 하면 실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델의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립적인 GT 샘플링 과정, 여기서는 시퀀셜한 G 샘플링 과정으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은 VA의 관점에서 인버스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를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커플링 플로우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를 해봤죠. 어떻게 제너럴라이즈 해봤습니까? 여기는 FS세타를 만드는 과정 하에서도 우리가 제너럴라이즈를 해봤고요. 그 다음 베리어블 스플릿 했었죠. 베리어블 스플릿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일반화를 해봤고, 베리어블 스플릿 하는 과정들을 확률적인 베이지안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F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되느냐? 필요한 거는 무엇이다? 필요한 건 인버터빌리티다. 이거는 니세서리한 거죠. 꼭 넌리니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디자인 초이스인 거죠.
선택이다. 근데 종종 우리의 데이터 셋들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복잡하기 때문에 넌 리니어한 것들을 피하려고만 해서 안 되고 결국에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얼 MV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였죠. 그 다음에 인버스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리얼 MVP 같은 건 커플링 플로우는 두 개의 스플릿을 하였죠. 그 다음에 인버스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는 그 스플릿이 조금 더 다단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아주 이제 여러 개로 나눠보는 그 파트를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눈 것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 픽셀마다 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 것이 글로 모델이 되겠고,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미지에서 이제 마치 붓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점점 생겨나가는 그런 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글로라는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플로우 풀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인버스 CDF가 필요하다고 하였죠. 어떤 차원에서 G 펑션을 정의하는데 인버터블한 것들을 할 때 인버스 CDF 같은 걸 쓴다고 하였을 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고, 또 그때의 예시로서 G 펑션의 또 다른 선택지로서 뭐 스플라인을 쓸 수도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스플라인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의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플로우는 이렇게 아주 베리어블 스플릿 차원에서도 뭐 리얼 MVP, IAF, 그 다음 글로우로 확장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G 펑션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도 CDF를 쓴다든지 아니 스플라인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장해 나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플로우는 매우 뭐 다양한 플로우들을 커버리지하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커플링 플로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런 다양한 커플링 플로우의 예시들을 쭉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커버했고 커버 안 한 것들도 있습니다. 엘리먼트 와이즈 플로우 커버했죠. 리니어 플로우도 커버를 했죠. 어려운 상황 되게 컴플렉시티 높아요. 플래너 플로우라든지 레이디얼 플로우, 커플링 플로우는 우리 커버했고 오토리그레시브 플로우도 커버했죠. 뭐 플래너나 레이디얼이나 스플라인이나 뭐 레지듀얼이나 이거 전부 다 G 펑션을 좀 이제 다이버시파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파이나이트 플로우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스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인데, 인피니티시멀 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아주 작은 조금 변형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스텝 와이즈로 크게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미분의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차원에서만 알아두고, 우리가 진짜 지금 직접 커버리지한 거는 여기 있는 파이나이트 플로우에서의 다양한 커플링 플로우 초이스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